네, 8.3절 Junction FET JFET을 활용한 Fixed Bias Configuration에 대해서 AC 해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C 해석이죠. 네, 우리가 BJT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 가장 단순한 컨피그레이션인 Fixed Bias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겼었죠. 네, 이런 회로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FET를 활용한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C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은 AC 등가 회로로 회로를 변환시키는 거죠. 등가 회로로 변환시켜서 AC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뭐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등가 회로로 하는 것이, 즉 AC 성분에만 영향을 받는 요소들, 그것만 따로 추려서 등가적인 회로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뀐 등가 회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5장에서 BJT에서 AC 해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커패시터나 여기 DC 전원이 있죠. 이것들을 AC 등가별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5장에서 커패시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AC 해석을 할 때는 숏시켰죠. 왜냐하면 커패시터는 사실 임피던스 성분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DC인 오메가가 0에서는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오픈이 되는 거고, AC 해석인 우리가 지금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대, 뭐 가정 주파수 대라면 20에서 20kHz 정도가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1kHz라든지 뭐 10kHz라든지 이런 그런 주파수 대역에서 봤을 때 이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이 값이 다른 주변에 있는 이런 저항 성분에 비해서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즉 숏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C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커패시터가 여기에서 AC 성분하고 여기에서 전압의 AC 성분하고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쇼트가 되는 거죠. 이 아이고, 아이고 이상해졌네요. 네, 이 볼티지 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티지 소스도 우리가 전부 다 숏시키죠. 이것은 커패시터와 마찬가지로 DC 전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점에서 V1이라고 그럴까요? 이 점에서의 AC 성분과 이 점에서의 AC 성분은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변화가 없죠. 예를 들면 이것은 여기가 E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DC 플러스 AC 성분 값은, AC가 아니라 DC 성분 플러스 AC 성분 값은 V2AC,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VDA라고 그럴까요? V1DA, 여기를 V2DA라고 해서 DA라고 서브스 붙인 거는 DC 플러스 AC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 성분은 V2DA 플러스 E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세 개에서 전부 다 DC를 다 빼버리면, DC 빼고 DC 빼고 DC 빼면 요거의 AC 성분이나 이거의 AC 성분이나 두 개가 같아지는 게 되는 거죠. 여튼지 간에 그래서 DC 전원도 전부 다 숏시킨다, 양단을 숏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5장에서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회로에서 이 커패시터는 숏시킨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붙게 되고 여기도 붙게 되겠죠. 이것도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두 개를 숏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붙게 될 거고, 이것도 VDD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릴까요? 그럴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전압차가 VDD인 건데, 이거 여기하고 여기를 쇼트 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AC 등가효를 바꾸면 요거 전 단계가 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요거죠, 요거. FET 소자를 AC 등가 모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ET 소자, FET라고 하는 소자의 AC 모델을, AC 모델, 스몰 시그널 모델을 바로 앞절에서 배웠죠. 어떻게 됐습니까?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소스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GM, VGS. 여기가 VGS. 그리고 여기에 아웃풋 임피던스 RD가 있는 이런 소자로, 이런 등가 회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등가 회로라고 했죠. 그래서 요 FET 소자를 이와 같이 등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이 주어진 앰프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앰프, 픽스 바이오스 앰프죠. 이거의 AC 등가 모델을, AC 등가 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회로를 해석하는 것은 이제 전기 회로 혹은 회로 이론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앰프가 되는 거죠. 이 앰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투포 시스템이니까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투포 시스템이 되겠죠. 투포 시스템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와 볼티지 게인, 이 세 가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커런트 게인은 이제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FET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없죠. 전류가 0입니다. 따라서 커런트 게인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5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있었던 AC 등가 회로를 다시 그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앰프에 대해서 요 앰프에 대해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와 볼티지 게인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풋 임피던스 볼까요? 인풋 임피던스는 정의가 인풋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와 전압의 비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그냥 RG라고 하는 것을 그냥 회로되어 있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 혹시라도 그런 학생 여기가 II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 따라서 VRG가 RGII가 되고 RG 양단의 전압이 VI랑 같으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II를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이게 VI다. 이게 VI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회로가 이렇게만 있는 거죠. 이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바로 인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임피던스를 볼 때는 여기다 지워볼까요? 자, 아웃풋 임피던스를 보면 이쪽에서 봤을 때의 임피던스죠. 즉 이렇게 봤을 때 임피던스입니다. 이렇게 일단 편의상 끝까지 이렇게 포함하겠습니다. 이 아웃풋 임피던스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혹은 VI는 0. 네, 이런 케이스죠. 여기에 IO가 흐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VO와 IO와 관계인데 그 B인데 VS가 0일 때 여기에 소스 전원이 연결된다고 할 때 얘가 0일 때란 얘기죠. 그럼 VS가 0이면
VI가 0이죠. 두 개가 같으니까 VI가 0이고, 그 얘기는 VI는 또 뭐랑 같습니까? VGS랑 같죠, 지금. 그죠? 이전압이나 같으니까, 따라서 VGS가 0이 되죠. 그럼 VGS가 0이 되면 여기 전류가 이 값이 0이 되겠죠. 전류가 0이 되면 여기는 끊어진 것과 같죠. 그죠? 끊어진 것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왼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 두 개의 저항만 있는 회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그리면 지금 이런 회로인 거죠. 이런 회로인 거죠. 그쵸? 따라서 아까 이쪽에서 봤을 때 인풋 임피던스는 요 RG만 있었죠.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게 되면 이 두 개만 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병렬 저항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렬 저항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몇 킬로오hm 정도가 되고 이거는 몇십 킬로오hm 정도가 되니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근사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다면 이라 써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근사화 가능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V5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때 이 전류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 회로는 이렇게 이런 회로랑 같으니까 V5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로부터 아웃풋 임피던스를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하나 볼티지 게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볼티지 게인을 구하면 여기 다 지워볼까요? 다 지우자. 네. 자, 볼티지 게인을 구하면 지금 이 회로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두 개가 병렬 회로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회로로 다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회로가 됩니다. 즉 출력 전압은 여기 저항 값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곱하고 방향이 이거랑 반대니까 전류의 방향과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VO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 전류에다가 이 저항값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VI는 지금 뭡니까? VI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VGS랑 같죠? 는 VGS랑 같습니다. 따라서 VI하고 VGS 대신에 VI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V는 VI분의 VO는 마이너스 GM의 RD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이즈가 반전이 된다 라는 것을, 위상이 반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 그리고 볼티지 게인 3개를 다 구했습니다.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자회로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vi를 바로 연결을 하고 여기도 임의의 v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i라고 생각했을 때 v하고 i 사이에 관계식을 도출하면 그럼 이 두 개를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몽땅 다를 등가회로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니까 태분할 등가회로로 바꾸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KV에 돌리면 V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회로를 풀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되고 여기에 나타나는 게 볼티지 게인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자, 이 회로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아까 전처럼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그냥 병렬 저항이니까 하나로 바꾸겠습니다. 하나의 병렬 저항 형태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GM의 VGS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죠. 따라서 이 V는 여기 양단의 전압과 같기 때문에 V는 I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KCL 적용하게 되면 I1은 I 빼기 GM VGS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가는 전류는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란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V는 RD의 I가 되고 마이너스 GM RD의 VGS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VGS는 VI랑 같죠. 따라서 이 VGS를 우리가 VI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뭐가 됩니까? 요게 아웃풋 임피던스이고 요게 볼티지 게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웃풋 임피던스하고 볼티지 게인을 둘 다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구하고 났더니 결과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나왔었고 이것을 근사적으로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 많은 경우에 만족이 되죠.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고 분모 분자를 GM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일부러 뭐하러 GM으로 분모 분자를 나눴냐면 FET에서 픽스 바이오스의 이 볼티지 게인과 BJT에서 픽스 바이오스의 이 볼티지 게인을 이제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뭐 뒤에서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한 게 VI에서 V5까지의 볼티지 게인을 구한 건데 이것은 뭐랑 같냐면 AC 해석에서는 커패시턴 쇼트니까 이렇게 쭉 가서 VI는 VG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패시턴 쇼트니까 VO는 뭐랑 같냐면 VD랑 같죠. 따라서 VI분의 VO라고 하는 것은 VG분의 VD랑 같습니다.
이것은 BJT하고 비슷하게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는 위상이 반전이 되고, 그리고 분모에는 소스 쪽에 있는 등가 저항, 그것이 요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마치 BJT에서는 2m 쪽에 등가 저항이 스몰 re가 있었던 것과 유사한 거죠. 예. 이렇게 있었던 것과 유사한 거죠. 이상하게 여기가 GM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 단자 쪽에 연결되어 있는 AC 등가 저항은 지금 RD밖에 없으니까 RD 라고 구한 것과 결과가 동일하더라 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싶은 거죠. 네, 그 회로도를 보고 바로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푸는 순서를 보게 되면 BJT 같은 경우에는 일단 DC 해석을 해서 IC를 구하고, 그 IC가 구해지면 스몰 re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게 구해지면 이제 픽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볼티지 게인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사하게 FET의 경우에 DC 해석을 해서 VGS 값을 구하고, 이 값이 구해지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수니까 트랜스 컨덕턴스 GM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게 구해지면 다시 AV 값을, 볼티지 게인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BJT에서의 커먼 이미터의 픽스 바이어스 회로와 FET를 활용한 회로에서의 커먼 소스인 픽스 바이어스 회로 두 개의 해석을 그냥 회로도로 보고 바로 푸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커패시터는 AC에서는 쇼트가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쇼트가 되죠. 여기도 쇼트가 되고, 여기도 쇼트가 되고, 여기도 쇼트가 됩니다. 자, 따라서 BJT에서 픽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AV는 다 VI분의 VO죠. VI는 여기 VB랑 같고, VO는 여기 VC랑 같으니까 결국 VB분의 VC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은 위상이 반전되고, 여기에 있는 스몰 re 분의 여기서 딱 잘라서, 그 다음에 아웃풋 단자인 컬렉터 딱 잘라서 여기에 있는 AC 등가 저항의 B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거 구할 때 DC 해석을 해서 이쪽에 KBL 돌려서 IB를 구해서, IB의 베타 백에서 IC를 구해서 IC를 이용해서 스몰 re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FET의 경우에는 DC 해석을 해서 VGS를 구하고, VGS를 구하게 되면 GM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거 일단 구해놓고, 그게 소스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VI분의 VO가 되는데, VI는 여기 있는 VG랑 같고, VO는 여기 있는 VD랑 같고, 그 경우에 게이트에서 드레인까지의 볼티지 게인은 이상이 반전이 되고, 분모에는 이렇게 끊어서 소스 쪽에 있는 AC 등가 저항을 써주고, 분자에는 아웃풋 쪽에 끊어서 아웃풋 단자에 걸려있는 연결되어 있는 AC 등가 저항의 B를 구하면, 그러면 볼티지 게인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